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은 방이 단 2개뿐인 낡은 집이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얹은 지붕은 멀리서 보면 흡사 축사처럼 보였죠. 3남매 중 장녀였던 저는 일찍이 동생들을 돌보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셋째까지 낳았대요. 바라던 대로 막내는 아들이었지만 아빠는 그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일찍 떠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3남매를 혼자 책임지게 된 엄마가 저는 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서 든든하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이제 먹어야지. 동생들 밥은 다 먹었니? 다 먹었어. 맨날 된장찌개만 먹는다고 반찬 투정을 하긴 했어요. 뭐 먹고 싶다고 하던? 달걀 프라이랑 분홍 소시지가 먹고 싶대. 아, 소시지라니. 몸에 안 좋은 것만 찾는다. 그치? 네. 그런데 가끔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읍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동생들에게 분홍 소시지, 달걀 프라이를 먹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노동에 일찍 발을 들여놓은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명문대에 보내 좋은 직장을 얻는 고소득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투자, 확실한 노후 보장의 방법이라나요? 하지만 저희 집은 제가 알바로 번 돈이 가게의 한 축이 되어버렸고 저는 일찍이 대학 갈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투자 같은 것도 다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야 시작하는 거니까요. 20살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풀타임을 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다고? 여기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식품공장이고 기숙사도 있대요. 집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어쩌니. 이제 명숙이도 중학생이잖아요. 지 밥은 챙겨 먹고 영준이 밥도 챙겨주겠지. 그래, 경수가.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식품공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각종 반찬을 만들어 포장하는 일을 무려 5년 동안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집에 보냈죠. 동생들이 한참 많이 먹고 쑥쑥 자랄 때였으니까요. 5년 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 보조, 반찬가게 보조 가릴 것 없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보니 어느새 내 나이 30살. 꽃같은 청춘, 짧게 스쳐간 봄. 속절없는 세월이 지나가더군요. 그 무렵 엄마가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제 앞가림할 나이가 되었기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입주 가사도우미 지원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지낼 곳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마침 한남동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 내 한 집에서 입주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식품 공장부터 식당 보조, 반찬가게, 음식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기에 음식과 살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류 지원 후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살입니다. 젊으시네요. 이 일을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젊은 사모님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지만 고고한 말투, 우아한 행동 때문인지 뭔가 어른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차분하고 솔직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살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고 음식을 잘한다는 걸 열심히 어필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거실을 지나 부엌 옆쪽에 있는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가 있는 방이었어요.
예전 공장 기숙사에 비하면 너무 좋은 방이었어요. 여기서 지내시게 되는 건데 괜찮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우리 아이가 온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거든요. 엄마! 운전기사님의 손을 잡고 현관에 들어선 아이는 곧장 엄마에게 안기더군요. 새하얀 피부, 까맣고 큰 눈동자. 꼭 인형같이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지금 입주 가사 도우미 구하기 전에 임시로 기사님께서 유치원 등하원을 해주고 계신데 일하시게 되면 아이 등하원도 업무에 포함이 되면 좋겠네요. 엄마, 이 아줌마는 누구야? 은별아, 인사해.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은별이 맛있는 밥도 해주고 유치원도 데려다줄 이모님이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애잖아요. 은별이한테까지는 존대 안 하셔도 돼요. 아가씨 뭐 이런 호칭도 별로고 그냥 은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짐은 오늘 중에 옮기시고 내일부터 일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사모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사모님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분이었죠. 그날로 입주 가사 도우미로 채용이 되었고 얼마 안 되는 짐을 제가 지낼 방에 옮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신 사장님도 뵙게 되었어요. 젊은 고학력 전문직 부부.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혼자 버는 걸로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사모님도 학벌이 좋았기에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레 저와 그 집 딸인 은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바빠요. 은별이 엄마 아빠는 멋진 분들이셔.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또 은별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유치원 친구들 엄마는 다 집에 있는데 난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엄마는 바쁘니까 이모가 있는 거죠? 맞아. 내가 할머니는 싫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젊고 예쁜 사람이 이모님이면 좋겠다고요. 그랬구나. 우리 은별이 덕분에 이모가 여기 오게 된 거네? 매일 차리는 아침, 점심, 저녁. 다행스럽게도 사장님 내외와 은별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모님 음식 솜씨 덕분에 요즘 내가 퇴근이 기다려진다니까?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집에서 먹는 게 좋아서요. 젊은 분인데 참 솜씨가 좋아요. 재료값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너무 젊으셔서 이모님하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어떤 게 편하세요? 사장님, 사모님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은별이가 이모 하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맞아, 여보. 은별이가 경숙 씨를 참 좋아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다행이네. 은별이 7살 때 그 집에 들어가 초등학교 입학 졸업을 함께 했죠. 입주해서 지내며 월급도 따로 받았는데 서울에 연고도 없던 저는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사춘기가 온 것 같았어요.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에게 말도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지내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은별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핫초코를 타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인 걸 확인하고는 곧장 문을 열어주었죠. 이모가 타준 핫초코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은별이 요새 공부하느라 힘들지? 잘하고 있어. 이모, 진짜 세상에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전부 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봐요. 다 똑같은 대학에 가고 똑같은 직업을 원하고.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물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생각하실 때는
은별이가 똑똑하니까 기대를 하시는 거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니까. 이모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모는 그러지 못했어. 동생들 돌보느라 일찍 일을 시작했지. 공부 못한 게 후회돼요? 가끔 생각하기도 해.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갔다면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럼 은별이 못 만났을 텐데? 그랬겠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이모는 훌륭한 어른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학력자이고 재력까지 있던 사장님 사모님은 하나뿐인 외동딸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학업 스트레스. 은별이는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고 저에게 속마음을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사모님 사장님 딸인 은별이를 제 조카 딸처럼 돌보며 지냈습니다. 은별이가 17살이 되던 해 제가 그 집에 입주 가사도우미로 지낸 지 10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숙 씨, 차 한잔 할까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사모님. 경숙 씨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난 은별이가 한창 자라던 시기에 어땠는지 세세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은별이는 우리 경숙 씨가 다 키웠지. 아니에요. 은별이가 워낙 착하고 어리지만 속도 깊은 아이잖아요. 사장님 사모님 닮아서 바르게 잘 자랐죠. 경숙 씨 성품이 은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경숙 씨, 그런데 우리가 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변화일까요? 남편이 해외 주재원 발령이 났어요. 미국이고 은별이도 이 기회에 유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일 잠깐 휴직하려고 해요. 어머나, 그러면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가시는 거군요. 맞아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건 결정이 되었어요. 이 집도 팔려고 내놨고요. 그럼 저는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잘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처음으로 입주 도우미를 드린 건데 경숙 씨를 만난 게 복이었지 뭐예요?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퇴직금 넉넉하게 챙겨줄게요. 네, 남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한 달 정도? 아마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짐도 미국으로 보내야 하고 집도 처분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있는 동안 정리하는 거랑 제가 도울게요, 사모님. 고마워요, 경숙 씨. 사장님 댁이 맞이한 기회는 저에게도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으로 가는 게 겁이 난다는 은별이를 다독여주고 짐 정리를 하는 사이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사장님 댁에서 받은 퇴직금과 그간 모아두었던 월급으로 강북 쪽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이 40살에 처음 제 가게를 갖게 된 거였죠. 경숙 씨 음식 손맛이야 워낙 끝내주니까 가게도 잘 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모, 잘 지내줘야 해요? 은별이도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그 집을 나오는 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은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과도 정이 들었지만 은별이는 특히 각별했네요.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이별이 있는 법. 입주 도우미로 일하던 이 시기가 가장 마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치만 경숙이네 반찬 간판을 세우는 날은 정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려나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든 덕에 입소문이 탔는지 장사가 잘 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솜씨 좋은 여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고구마 순볶음 새로 했어요. 이거 좋아하시죠? 그럼 고구마 순 나오는 날인 거 알고 내가 딱 들렀지? 우리 아들이 좋아하거든. 네, 반찬 고르시면 담아드릴게요. 근데 말이야. 네? 내가 우리 여사장님 가게 열고 반질하게 드나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네. 그럼요. 우리 어머님 저희 가게 찐 단골이시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여즉 혼자요? 나이가 어떻게 돼? 아, 네. 결혼 안 했고요. 나이는 이제 40이에요. 그게 참말이야? 아유, 나이 40인데 한 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 거야? 네. 워낙 바쁘게 일만 하다 살아서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아유, 참말로 잘 됐네. 우리 경숙 씨, 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 아유, 일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나이 좀 더 들어봐. 옆구리가 허전한 게 외로움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지. 우리 아들이 경숙 씨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게 운명인지 뭔지 딱 느낌이 오네. 우리 아들도 총각이야. 아드님이요? 그렇다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까지 그냥 소처럼 우직하니 일만 했다니까. 돈도 그냥 착착 모으고 예미한테 잘하는 거 말고는 돈 쓸 줄도 모르는 효자요, 효자. 요즘 말로 하면 1등 신랑감이지. 이 정도로 능력 있고 하면 남들 말론 처녀장가가고 어린 며느리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한 개도 그런 욕심이 없네. 아주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 얻어서 뭘 한대. 그냥 마음 넓고 착한 여자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 반찬 가게 생기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가게 문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뭐 셔터 내려주는 남자도 없대.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요즘 남자가 없을까 했는데 우리 아들 박창식이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 단골 손님인 아줌마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아들 자랑을 하더군요. 사실 제 나이 40이라 연애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연 가게라 온 신경이 가게 잘 되는 거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날을 시작으로 날마다 문지방이 닳도록 와서 하도 아들 이야기를 하길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이라고 해요.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시네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참 효심이 깊은 분이시라고. 아직 과찬이십니다. 어머니가 경숙 씨네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주시거든요. 제가 덕분에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덕에 살도 쪘다니까요. 너무 잘 먹어서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우직하고 듬직해 보이는 남자. 그 만남을 시작으로 그 남자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찾아와 셔터를 내려주고 무거운 짐도 날라주고 일상에 점점 스며들었어요. 단골 할머니 말씀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경숙 씨를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우리 경숙 씨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잖아요.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이. 그렇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만났으니 다 인연이 있나 봅니다. 경숙 씨,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경숙 씨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경숙 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나이 40에 생전 처음 프로포즈라는 걸 받았고 그렇게 반찬가게 단골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일주일 닫고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이요. 없이 자라 아껴만 살아왔던 터라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먹고 자고 돈 쓰는 게 살짝 겁이 났지만 인생 처음으로 가져본 여유였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은 거야.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나나 경숙 씨나 이제부터 청춘, 달콤한 신혼 시작이야. 고마워요, 창식 씨. 내가 잘할게. 경숙 씨,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반찬가게 일에 전념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편이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중간에 카운터 일을 좀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해도 될 일이었지만 남편이 도와주니 한결 편한 것 같기도 했고요. 나이 들고 하는 결혼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각자가 성숙한 시기에 만나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반찬가게 손님들은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주부들도 많이 들렀죠. 엄마 손을 잡고 가게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어찌나 예쁜지. 그럴 때면 입주 도우미 때 돌본 은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신은 애들을 보면 눈을 못 떼네. 눈을 못 떼. 내가? 당신 애 갖고 싶어? 나야 애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노력해볼까?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그게 될까? 노산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 축복이 제게 허락된다면 평생을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 뒤 나름 노력을 했어요. 자연임신은 당연히 어려웠고 시험관까지도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44, 45이 넘자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쳤습니다. 노력을 하면 기대라는 걸 하게 되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으니 실망이 따라왔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서로 아껴주며 잘 살자. 난 그거면 충분해. 당신이 고생 많이 했지. 시험관하면서 몸 많이 상한 것 같아서 내가 다 미안하네. 아니야.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잘 견뎠어. 아이에 대한 생각을 접고 몸을 좀 회복할 즈음 남편이 새로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게 말이야. 반찬 가게? 이대로 하기 너무 아까워. 가게도 너무 좁고. 요즘 보면 반찬 가게도 젊은 사람 겨냥해서 깔끔하고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하는 추세던데. 우리 이거 좀 늘려보면 어때? 지금으로도 괜찮은데. 가게가 작지만 월세도 그만큼 적게 나가잖아. 단골들도 많고. 내가 요 며칠 가게 자리 알아보고 왔는데 단골들 계시니 당연히 동네로 옮길 수는 없고 사거리에 좀 넓은 곳이 나왔더라고. 임대료도 크게 안 비싸. 또 그 건물주랑 우리 어머니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거든.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가게도 옮기고 직원도 좀 써서 당신 편하게 일하고. 물론 당신 손맛이 우리 가게 보물이니까 당신이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우리 돈으로 되는 거야? 아이, 부족한 건 내가 보태지.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부부라는 게 뭐야? 애 가진다고 지난 몇 년 너무 고생했잖아. 앞으로 우리 둘이 더 잘 살려면 가게도 키우고 몰입할 수 있는 일도 필요하지 않아?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남편과 시어머니의 설득에 확장 준비를 했고 정말 좋은 자리에 가게를 다시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게를 열며 이름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왜? 바꾸면 안 되지. 단골들 있는데.
아이, 단골들이야 벌써 우리 가게 옮기는 거 알고 위치도 알아서 다 따라온다니까. 경숙이네 반찬 가게 참 정감 가고 좋은데 세련된 가게 인테리어랑은 좀 그래. 내가 생각해봤는데 더 좋은 반찬 어때? 줄여서 더 반. 더 좋은 반찬?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경숙이네 반찬 가게를 오래 해서 그런지 익숙하고 친숙하지 않을까? 예전 가게에는 경숙이네 반찬 가게가 어울렸지. 근데 이제 널찍하고 깔끔 모던한 가게잖아. 더 좋은 반찬으로 상호 등록한다?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는 그 이름이 더 잘 맞다 싶어 동의를 했어요. 제가 하던 경숙이네 반찬은 엄청 작았거든요. 확장을 크게 한 터라 남편의 돈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60대 40인데 세금 처리랑 편하게 하려고 가게 명의는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기후와 달리 새로 오픈한 반찬 가게는 예전 가게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가게 확장하고 반찬 맛 바뀔까 걱정했는데 우리 사장님 솜씨는 그대로네. 입맛에 맞으셔요? 다행이에요. 정갈하고 깔끔한 게 아주 이제 더 좋은 반찬 아님 난 저녁상 못 차린다니까. 나물 종류도 많고 메인 메뉴도 다양해서 상 차리기 아주 좋아. 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더 좋은 반찬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머, 아유, 남 사장님이 아주 장사에 소질이 있으셔. 호탕하게 카운터를 지키며 능글맞게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떠는 남편. 단골들도 많았고 옆 동네까지도 소문이 나서 가게는 너무 바빴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를 뽑게 되었는데 중요한 반찬가는 제가 다 보고 음식도 가르치고 몇 년 동안은 참 순조로웠어요. 가게를 여는 날마다 카운터를 지키던 남편. 5년 정도 지나자 슬슬 출근하는 날이 줄어들더라고요. 아유, 오늘 허리가 너무 아프네.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가게는 쉬어. 아주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고. 그래도 괜찮겠어? 병원 가서 찜질 좀 받고 해야겠네. 그럼 수고해.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가게 닫고 당신 좋아하는 반찬이랑 싸우려고. 아차차.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내 친구 동식이가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그게 오늘이었네? 동식 씨가? 부부 동반으로 아니고? 그런 거였으면 내가 당신한테 진작 말했지. 오늘은 그냥 남자들끼리 한 잔. 알겠지? 아프다면서 술 마실 기운은 있나 보네. 당신 지금 잔소리하는 거야? 생전 잔소리 한 번 없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하고 들어와요. 알겠어. 가게에 나오는 날이 줄고 친구를 만난다는 날이 늘고 심심치 않게 외박까지 하더군요. 결혼 10년 차였고 지난 10년간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남편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어요. 외박은 용납이 안 되었기에 속을 끓였었죠. 그 문제를 말하면 친구랑 술 마시다 잠들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등등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속을 끓이다가 어렵게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창식 씨가 요즘에 가게도 잘 안 나오고 부쩍 외출이 잦네요. 외출까진 그렇다 해도 외박은 제가 속이 상해요. 몇 번 말했는데 잘 안 듣는 것 같고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너무 그런 걸로 바가지를 긁니? 외출 좀 너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다닌다며? 예. 네가 무슨 20대 30대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응? 내 아들이 나이 많은 너를 뭘 보고 들였겠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적당히 남편 이해도 하고 너그러울 줄을 알아야지. 너 그렇게 남편 꽉 잡고 숨도 못 쉬게 하면 더 질려버리는 거야. 남자들이 그런 거 못 참거든.
어머님 너무하세요. 뭘 보고 드렸냐는 말씀은 정말 저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성실하고 착하다며 예쁘게 보셔서 만나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야야, 창식이가 왜 그렇게 숨이 막힌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주 말본새하고는 성실하고 착한 거. 솔직히 지금 가게가 잘 되잖아. 그거 창식이 도움 없었으면 그렇게 확장했겠니? 얘가 오히려 고마운 걸 모르고 다 지가 시작한 것처럼 말을 하네. 세상에, 너 아무리 부모 일찍 여의었다고 해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 하는 거 아니다. 이래서 가정교육 잘 받은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 늙음하게 며느리 등살에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동네 사람들! 어머님과는 더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다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으로 참기만 하니 화병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 결심한 찰나 남편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해. 뭐라고? 아주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혀서 내가 살 수가 없어.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지. 이렇게 불행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그 늦은 나이에 말이야. 근데 100세 시대라잖아. 이제 반평생 산 거고 남은 게 반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냐고. 아이 시끄러워. 어디서 꽥꽥거리는 거야? 난 분명히 말했어. 이혼하자고 할 때 조용히 이혼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긴. 그래? 계속 그렇게 버텨보든가. 경멸하는 눈초리로 조롱하듯이 이죽거리던 남편은 그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님께서 집이며 가게며 찾아와 남편을 그냥 놔주라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게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찰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오니 제 옷까지 담긴 여행 가방 하나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문을 두드리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한다고 난리.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그러게 좋게 이혼하자고 할 때 받아들였어야지. 집도 내 명이고 가게도 내 명이야. 다신 이 근처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 문자를 끝으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가게에 가봤더니 가게 비밀번호며 자물쇠가 다 바뀌어 있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가게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이가 셔터에 붙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뜨거운 온탕에 몸을 담그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찜질방에서 지내기를 며칠 싸울 기운도 여력도 없었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장은 싸운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발길이 향한 곳은 한남동이었어요. 왜 이 동네에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네요. 걷다 보니 이태원에 다다랐고 저는 그곳에서 수중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낡은 주택에 월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거 계산이요. 자주 오시네요. 근데 어떻게 맨날 라면만 사가? 매일 라면 먹는 거예요? 계산해 주세요. 먹는 건 잘 챙겨 먹어야지. 이태원 좁은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보냈습니다. 물이랑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가는 것 빼고요. 다시 이 자리구나. 나는 혼자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보다. 맨바닥에 누워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데 무엇을 위해 산 건지 허탈했어요.
17 그 어렸을 때부터 50이 되기까지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산 것 같았고 회한이 느껴졌습니다. 무기력함으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지만 배는 고프더라고요. 참, 산다는 게 뭔지. 어느 날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갔는데 등이 90도로 굽은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게 보이더군요. 멍하니 바라보는데 할머니가 획 저를 돌아보며 말을 하셨어요. 한창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사람이 빛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요. 어두컴컴할 때 도둑고양이 마냥 다닐 것이 아니여. 이 폐지 줍는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운동도 되고 그런다니까. 나 같은 노인네도 살겠다고 이러는데 젊은 아줌마가 몰골이 그게 뭐여. 밝을 때 빛을 보고 다녀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있다가 송장 치를 일이 있어? 제 몰골이 흡사 노숙자같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혀를 차며 하신 말이 이상하게도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러고 보니 빛을 본 게 얼마만인지 그날 할머니가 폐지를 갖다 파는 곳에 가서 낡은 수레 하나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툭 던진 말에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일주일, 한 달, 폐지 줍는 일은 할머니 말처럼 돈이 되진 않지만 뭔가 수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묵묵히 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르내리다 보면 땀도 뚝뚝 흐르고 잡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라면값이나 벌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꽤 잘 맞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폐지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거리는 하얀 벤츠 한 대가 제 앞에 서더군요. 얼른 피하려고 했는데 무거운 수레 옮기기가 쉽지 않았죠. 끙끙거리며 수레를 옮기려던 찰나 차에서 내린 여자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 누구... 아줌마,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 은별이에요. 아줌마, 아니, 이모, 저예요, 은별이. 은별이? 고개를 들어 얼굴을 봤는데 한남동에서 업어 키우다시피 한 은별이가 맞았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이모 여기서 뭐 하세요? 이모, 이게 얼마만이에요? 세상에. 은별이가 덥석 저를 안으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17살 때였죠. 이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저 기억나세요? 저 이제 27살이에요, 이모. 은별아, 은별이 다 컸네. 은별이 잘 지냈어? 한국은 언제 온 거니? 우리 은별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이런 곳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그 어리던 은별이가 영화처럼 눈앞에 나타나 저를 끌어안는데 하필 이런 몰골로.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은별이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저에게 걸쳐주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추우시죠? 어디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요. 수레를 골목에 두고 은별이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한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천천히 드세요. 저 이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왔다가 가려던 참이었는데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모, 미국에서 많이 생각했었어요. 외로웠고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간신히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랬구나. 사장님 사모님은 잘 계시고? 네, 잘 계세요. 이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날
오래도록 지난 살아온 이야기를 은별이에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10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은별이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종종 눈물을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이모,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모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이모, 이거 바로 잡아야 해요. 그냥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억울해요. 이모 반찬 너무 맛있는데 10년 모은 돈으로 낸 가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이모, 제가 당장 변호사 알아볼게요. 저랑 상담 받으러 가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해야죠. 저만 믿으세요, 이모. 은별이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은별이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거든요. 다음날 은별이가 깨끗한 정장 한 벌을 사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바로 종로로 넘어가요. 제 차 타고 가요. 종로? 대로변의 높게 솟은 건물. 은별이가 저를 데려간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아니, 은별아, 여기는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야죠. 이모, 걱정 마세요. 아빠가 여기 아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잘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가 제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재산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김의주라는 여자분 아세요? 아니요.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한 시점부터 재산이 이 여자분께 갔네요. 이혼 요구한 다음 집에 거의 안 들어왔다고요? 네. 아마도 이때부터 거의 두 집 살림, 동거를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혼도 하기 전이니. 상간녀 소송도 가능한 거죠, 변호사님?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가게의 경우도 남편분 명의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반찬 가게 시작은 우리 의뢰인부터 시작된 거고 가게 확장할 때 의뢰인분의 재산도 들어갔잖아요. 결혼 생활이 10년인데 재산 분할해야 하고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얼굴을 재판장에서 다시 보게 되었네요. 끝까지 바람을 핀 건 아니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워낙 저희 쪽 변호사가 증거를 탄탄하게 준비했기에 재판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와 옷을 붙들며 발악을 하더군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너 내 아들 몰래 돈 빼돌렸지? 그게 아니면 네 주제에 무슨 김앤장이야? 다른 대로 말 안 해? 박창수 씨 어머니, 우리 의뢰인의 시어머니 되시나요? 이런 거 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넌 누구야?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아, 지겨워. 맨날 뭐만 하면 나이 이야기네. 할머니, 연세를 드셔도 곱게 드셔야죠. 할 말 있음 변호사 통해 말씀하시고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가요, 이모. 이모? 조카가 다 있었어? 야! 야! 거품을 물고 악을 쓰는 시모를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김앤장 변호사 선임에 남편은 이미 거의 재판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간녀 소송만은 막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던데 그렇게 아끼는 거면 그 여자가 낼 돈 대신 내겠죠. 별 상관없었어요. 저야 승소하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이모, 같이 하던 그 반찬 가게는 이미 넘겼다고 해요. 이모가 떠난 뒤로 맛이 변했다며 장사도 잘 안 된 것 같고. 목이 좋은 자리인지 권리금 받고 가게 자리 넘겼다네요. 지금은 다른 음식점으로 바뀐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게 넘기고 받은 권리금, 그거 재산 나눠야죠. 집도 그렇고요. 은별아,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 그 어릴 때 제가 이모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이모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줘서 제가 감사해요. 지난한 소송이 끝나고 저는 모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간 제 돈을 찾은 것은 물론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상간녀 소송까지 모두 승소하였죠. 혹독하고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어요. 제 인생에도 새로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모, 결정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거기서도 잘 될까? 아유, 이모 별 걱정은? 이모 반찬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내는 곳이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서 다 해먹지 않고 사서 먹어요. 반찬 가게 있으면 진짜 잘 될걸요? 경숙이네 반찬 가게 다시 열어야죠. 이모 반찬 다시 먹을 수 있다니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은별이의 권유로 은별이가 지내는 동네 쪽에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경숙이네 반찬 가게요. 정감 있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전처럼 크진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반찬 놓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계절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은 꼭 준비했고 원래 잘하던 나물 반찬은 그대로 했어요. 또 요즘은 반찬도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배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완전 반찬 가게는 자리를 잡았어요.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엄마 밥 집밥 먹는 것 같다며 젊은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 되기 전 오후 조금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그 경숙이네 반찬 가게 맞죠? 네? 아이고, 사장님 얼굴 보니 맞네. 나 기억 안 나요? 강북에서 경숙이네 반찬 가게 할 때부터 단골이었는데. 어머나, 기억나요. 세상에나,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아니, 우리 여 사장님은 어떻게 여기다 가게를 다시 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 알지. 동네 소문이 파다했는데. 여 사장님 갑자기 사라지고 가게 문도 닫고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이제 여기 가게 온 지 2년 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름 안 바꾸길 참 잘했다. 여기가 내 동생네 동네야. 동생이 근처에 맛있는 반찬 가게 생겼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오늘 동생네 집에 온 김에 들렀는데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맞네, 맞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네요. 아직 그쪽 동네 계시죠? 나야 그렇지. 아니 그게 지금 한가한가? 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그럼요. 멀리서 오신 단골이신데 차 한잔 드릴까요? 그럼 고맙고 얼굴 좋은 거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역시 사필귀정 인과응보가 맞지. 세상에나 진짜 어쩜 이래. 사필귀정 인과응보요? 이혼은 한 거죠? 그 몹쓸 남사장 말이야. 네. 아주 그냥 그 남사장인 아들내미가 엄마고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그 반찬 가게가 누구 덕에 잘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난 아직까지 그 동네 사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 많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 딱 벌을 받은 거지 뭐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차 한잔 마시고 내 말할게. 숨 좀 고르자. 예전 전남편과 함께하던 반찬가게 동네 주민이던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진짜 천벌받은 거야, 그 모자가. 있지, 우리 경숙 씨 떠나고 그 남 사장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잖아. 그거 이혼하기 전에 그랬던 거지? 네, 맞아요. 바람난 게 맞았구만. 하여튼 그 뒤로도 계속 둘이 살았어. 1년 전인가? 둘이 여행을 가던 길이었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 교통사고요? 아주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니까. 그 남사장이랑 젊은 여편네 둘 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는데. 야, 차라리 그러니 그냥 가는 게 낫지. 그러고 어떻게 살 거야.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어, 그냥. 네? 전 남편이랑 그 여자 둘 다요? 아이, 그렇다니까. 장애인 연금 받으면서 산다니까. 1년 전이면 이혼 소송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그러니까 상간녀 말이야. 경숙 씨랑 이혼하고 둘이 혼인신고를 한 건지 뭐 이제 당당하게 부부로 살겠다고 팔짱 끼고 동네도 잘 돌아다니더니 여행 가서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야. 여적 둘이 그러고 살아. 아니 어디 한쪽이라도 멀쩡하면 한 명을 돌보며 살았을까? 내 생각엔 안 그랬을 것 같아. 둘이 똑같이 다리가 그렇게 됐으니 둘밖에 의지할 게 더 있겠어? 세상에나. 그래도 아직 그 동네 살면 어머니께서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게 됐어. 왜요? 자기랑 그 이혼 소송 끝나고 완전 충격이 컸나 봐. 게다가 아들이랑 새며느리 그렇게 되고 나서 아주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지 올 초에 암으로 떠나버렸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정말 이혼 후 2년 사이에 전 남편, 전 시어머니한테 일어난 일이 믿기지가 않아서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난리야. 어디 단골이 나 하나였어. 자기 솜씨야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일 연달아 터지고 아주 조강지쳐 본쳐 내버린 죗값 단단히 받는다고 난리지. 그리고 그 시애미도 심보 그렇게 고약하더니 아주 그냥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병 얻은 거 아니겠어? 하여튼 그래도 자기가 여기에 다시 가게도 내고 장사 잘 된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좋다. 잘 지내는 거 맞지?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괜히 말을 전했나?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언젠가 흘려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였지. 동네에서 좀 난리가 났었어야지. 하여튼 자기가 너무 고생 많았지. 소송도 아주 최고 변호사 서서 이겼다며? 그걸로도 죗값이 부족했던 거야.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그럴게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반찬 사서 동생네 간다는 거. 자기야, 나 이거 계산해줘. 네. 여기가 전 동네에서 멀기는 해도 나야 동생 집이 여기니까 자주 들릴게. 네, 그러세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경숙 씨 힘내. 파이팅! 엄청난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순리대로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연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 그 봄날을 지켜내고자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합니다.